출입 리더기 3번 라인 옆 모니터에 출입 로그가 떠 있었다. 내 이름이 2시 13분에 먼저 찍혀 있었다. 같은 분에 한 번 더 층 표기만 다른 줄이 겹쳐 있었다. 나는 아직 지하 주차장 게이트를 지나지 못했다. 화면엔 동일 시간 2회 표시, 오류 코드 0x31, 그리고 마지막 줄 공백이 그대로 박혀 있었다. 기록이 먼저 통과해둔 그 출입을 내가 지금 문을 여는 순간 확정해버리는 걸까? 아니면 CCTV 저장 누락과 출입 로그 공백까지 전부 내 계정으로 묶여서 결국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책임만 남는 사람이 되는 걸까? 11월 4일 새벽 도시 외곽의 한 데이터 센터 야간 단독 점검이었다. 나는 협력업체 시설 관리로 투입돼 출입 통제와 CCTV 서버 저장 상태를 같이 확인했다. 이곳은 무인 구역이 많아 관제실은 원격으로만 대응했고 현장에 남는 건 기록뿐이라고 교육받았다. 그래서 도착 직후 첫 확인은 항상 출입 로그와 저장 누락이었다. 11월 4일 1시 58분.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로비로 올라가는 길에 환풍기 소리가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웅웅거림이 끝난 뒤에 같은 소리가 아주 얇게 한 번 더 겹쳤다. 공기가 젖은 금속 냄새를 품었다가 금방 비워냈고 그 짧은 틈에만 체온이 한 단계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다. 통제구역 앞에서 출입 리더기 3번 라인의 LED가 내 카드가 나오기도 전에 켜졌다 꺼졌다. 손잡이를 잡지 않았는데 문틀 안쪽에서 철컥 소리가 아주 약하게 났다. 소리는 한 번뿐이었고 마치 누가 잠금 해제 신호를 찍고 바로 취소한 것처럼 멈췄다. 나는 옆 모니터를 켰다. 출입 로그 맨 위에 내 이름이 2시 13분으로 떠 있었다. 그 아래에도 2시 13분 층 표기만 다른 줄이 겹쳐 있었다. 동일 시간 2회 표시가 켜져 있었고 오류 코드 0x31이 고정돼 있었다. 이상한 건 마지막 줄이었다. 로그 마지막 줄이 공백으로 끊겨 있었는데 새로 고침 아이콘은 멈춘 채로 그 공백만 아주 천천히 길어지는 것처럼 보였다. 벽면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다. 야간 점검자는 당일 최초 출입 기록이 본인보다 앞서거나 같은 시각에 중복되면 문을 열지 말고 관제실에 먼저 보고하라고 적혀 있었다. 바로 옆 안내에는 리더기가 반응해도 잠금 아이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10초 이상 확인한 뒤에만 손잡이를 잡으라고 되어 있었다. 문을 열기 전 10초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관제실 단축 번호를 누르려다 휴대폰 화면을 봤다. 통화 목록 맨 위에 미발신이 하나 생겨 있었다. 발신은 내부 단축 번호 3자리였고 연결 시간은 0초였다. 진동도 없었는데 기록만 먼저 생겨 있었다. 나는 통화를 걸지 못한 채 화면을 한 번 더 껐다 켰다. 목록은 그대로였다. 점검 앱을 열자 출입 리더기 3번 라인 상태 확인 칸만 체크가 비어 있었다. 그런데 옆에 확인 시각이 2시 13분으로 찍혀 있었고 접속 계정도 내 계정으로 표시돼 있었다. 체크는 없는데 시각과 계정만 남아있는 형태였다. 앱 하단 경고 문장은 원격 해제 표시가 나온 상태에서 문을 열면 사고 처리 기준이 출입자 계정에 귀속될 수 있다고 알려주고 있었다. 나는 CCTV 서버렉 B-2의 저장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로비 통제 구역 카메라 구간에 2시 9분부터 2시 10분까지 저장 누락 표시가 떠 있었다. 누락 시작 시각이 출입 로그의 첫 줄과 겹쳤다. 라이브 화면으로 전환하자 유리 파티션에 내 어깨가 반사로 비쳤다. 그런데 반사 속 어깨가 한 번 더 겹쳐졌다가 자동 노출이 내려가면서 두 번째 윤곽만 먼저 사라졌다. 모니터 우측 상단 시스템 시각이 2시 5분으로 표시됐다가 다음 순간 2시 4분으로 한 번 되감겼다. 나는 시간을 맞추지 않았다. 시간을 건드리는 순간 나중에 기록이 꼬였다는 책임이 내 쪽으로 붙을 것 같았다. 대신 화면 캡처를 눌렀다.
저장됐다는 알림은 떴지만 저장 폴더에서 파일명이 비어있는 항목이 하나 생성돼 있었다. 파일은 있는데 이름이 없었다. 그때 복도 안쪽에서 기계 바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 바닥 청소기가 지나갈 때 나는 소리와 비슷했다. 이 시간대 장비는 전원 차단이 원칙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소리는 딱 한 번만 났고 이어지는 마찰음은 없었다. 멈춘 소리 뒤로 정적이 붙어 공간이 한 번 접히는 듯한 압박감이 왔다. 출입 리더기 LED가 다시 켜졌다. 이번에는 늦게 따라 켜지는 느낌이었다. 모니터에 출입 로그가 갱신되며 한 줄이 더 붙었다. 2시 13분 같은 문 출입 방식 항목에 원격 해제로 보이는 표기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운영자 칸은 비어 있었고 접속 사용자 표기는 잠깐 공란이 됐다가 다시 내 계정으로 돌아왔다. 공백이 된 그 짧은 순간이 나보다 앞서 들어간 누군가가 내 이름을 빌려 쓴 것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도착 표시가 켜졌다. 층 표시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왔다. 버튼이 눌린 흔적은 없었는데 표시만 왕복했다. 문이 반쯤 열렸다 닫히는 틈에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 로비 조명이 아닌 더 어두운 복도가 잠깐 비쳤다. 나는 그 반사를 보자마자 시선을 끊었다. 안내문에 유리 반사로 먼저 확인하라고 적혀있던 항목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리지 않은 채 나는 리더기 잠금 아이콘만 봤다. 아이콘이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순간 문틈이 아주 미세하게 벌어졌다 닫혔다.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 열린 것처럼 틈이 움직였다. 뒤에서 카드 케이스가 바닥에 떨어졌고 튕기는 소리가 같은 간격으로 2번 났다. 두 번째 소리가 내 발 뒤꿈치가 아니라 유리 안쪽에서 따라온 것처럼 들렸다는 사실을 나는 바로 인정하지 못했다. 모니터의 로그 마지막 줄 공백은 그대로였다. 다만 공백이 더 길어져 있었다. 누군가가 그 빈칸을 끝까지 밀어넣고 마지막에 내 이름을 찍어두려는 것처럼 나는 문을 열지 않기로 했다. 내 이름이 먼저 찍힌 순간부터 이 출입은 이미 내 손을 떠난 것 같았다. 대신 관제실에 연결하기 전까지는 한 발도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말자는 생각만 붙잡았다. 손목 시계는 2시 2분으로 넘어가 있었고 모니터 시스템 시각은 2시 5분에서 2시 6분으로 갔다가 다시 2시 5분으로 한 번 꺾였다. 숫자가 거꾸로 가는 걸 보는 느낌은 나를 그 자리에서 뽑아내듯 불편했다. 휴대폰으로 관제 단축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한 번 울린 뒤 바로 끊겼다. 통화가 실패한 흔적만 남았다. 그런데 통화 목록 맨 위에 같은 기록이 한 줄 더 생겼다. 내가 한 번 눌렀는데 기록은 2번 쌓였다. 연결 시간은 둘 다 0초였다. 나는 다시 누르지 않았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기록만 늘고 내가 실제로 한 일과 구분이 흐려질 것 같았다. 출입 리더기 3번 라인을 정면으로 보자 잠금 아이콘이 고정돼 있지 않았다. 아이콘이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문은 닫혀 있는데 잠금 상태는 계속 흔들렸다. 그때마다 문틀 안쪽에서 아주 얇은 금속 마찰음이 따라왔다. 냄새도 다시 올라왔다. 젖은 금속 냄새가 유리 파티션을 타고 흘러 들어오는 것처럼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혀끝이 차가워졌다. 나는 CCTV 라이브 화면을 다시 열었다. 로비 통제구역 카메라 프레임 하단에 저장 누락 표시가 떠 있는 구간이 있었다. 표시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다. 저장이 끊겼다는 사실보다 끊긴 구간의 길이가 매번 달라진다는 게 더 이상했다. 2시 9분부터 2시 10분으로 보이던 범위가 다음 세로 고침에서는 2시 8분부터 2시 10분으로 늘어나 있었다. 누락이 자라나는 듯 했다. 화면을 확대하자 유리 파티션 쪽에 내 반사가 다시 보였다. 그런데 반사 속 내 어깨가 먼저 움직이고 실제 내 어깨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처럼 보였다.
내가 고개를 돌리기 전에 반사가 먼저 고개를 돌린 셈이었다. 나는 바로 화면을 최소화했다.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부터 내 쪽이 먼저 흔들릴 것 같았다. 점검 앱을 한 번 더 확인했다. 아까 비어있던 체크칸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런데 확인 시각 옆에 분 단위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 2시 13분 다음에 2시 14분이 생겨 있었다. 체크는 없는데 시간만 늘었다. 접속 계정도 내 계정으로 유지돼 있었다. 내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동안에도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점검을 진행하는 모양새였다. 나는 뒤로 물러나 로비 중앙 쪽으로 이동했다. 감시 사각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문장이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그래서 일부러 천장 돔 카메라 아래 가장 잘 찍히는 곳을 골랐다. 바닥 타일이 유광이라 내 발밑에 그림자가 또렷하게 맺혔다. 그런데 한 발을 옮길 때마다 그림자가 아주 얇게 한 번 더 겹쳐졌다가 사라졌다. 빛이 2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움직임이 2번 기록되는 것처럼 보였다. 엘리베이터 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문이 완전히 닫히는 소리도 열리는 소리도 아닌 중간에서 멈췄다 다시 붙는 소리였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보지 않으려 했지만 금속 표면에 비치는 로비 조명 때문에 시야 가장자리로만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문틈이 아주 조금 벌어졌다 닫혔다. 그 틈 사이로 어두운 복도가 보였다가 바로 사라졌다. 로비가 아니라 안쪽 복도 조명이었다. 마치 엘리베이터가 다른 층이 아니라 다른 구역으로 연결된 것처럼.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가 켜졌다. 배터리는 충분했다. 화면이 켜지자마자 알림 하나가 떠 있었는데 내용이 보이기도 전에 지워졌다. 대신 통화 목록 맨 위가 또 바뀌어 있었다. 이번에는 수신 부재중이 한 줄 있었다. 발신은 내 번호였다. 나는 내 번호로 나에게 전화를 걸지 않았다. 기록만 놓고 보면 누군가가 내 번호로 나를 호출했고 나는 받지 않은 사람이었다. 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를 확실히 알았다. 이 공간에서 남는 건 내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남겨지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안쪽에서 벌어지는 일도 내 계정으로 찍힐 가능성이 높았다. 사고 처리 기준이 출입자 계정에 귀속될 수 있다는 경고 문장이 이제는 안내가 아니라 예고처럼 들렸다. 나는 로비 출입문을 등지고 바깥 출입구 쪽으로 천천히 걸었다. 도망치는 동작처럼 보이면 안 될 것 같았다. 걸음이 빨라질수록 기록은 더 이상해질 것 같았다. 그때 등 뒤에서 삑 소리가 났다. 출입 리더기가 찍힐 때 나는 소리였다. 나는 카드도 손에 없었다. 그런데 삑 소리는 한 번이 아니라 같은 간격으로 2번 울렸다. 나는 멈췄다.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누가 먼저 안쪽에 있었는지 확인해 버리게 될 것 같았다. 대신 보안 모니터 쪽만 보려고 고개를 아주 조금만 돌렸다. 화면에는 3줄이 추가돼 있었다. 내 이름 2시 14분, 출입 방식은 원격 해제처럼 보였다. 그리고 로그 마지막 줄 공백이 더 이상 빈칸이 아니었다. 빈칸 끝에 작은 커서 같은 점이 박혀 있었다. 누군가가 지금도 그 빈줄에 뭔가를 쓰고 있다는 표시처럼. 그 점이 한 칸 움직였다. 움직인 방향은 아래였다. 줄바꿈이었다. 나는 바깥 출입구로 나가기로 했다. 기록이 내 이름을 먼저 쓰기 시작한 곳에서 더 머무르면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내 쪽으로 굳어질 것 같았다. 로비 출입구 쪽으로 걸어가면서도 일부러 천장돔 카메라 아래를 골랐다. 몸을 숨기면 나중에 화면에서 내가 사라진 구간이 생길까 봐서였다. 유리 자동문 앞에 섰을 때 문은 열리지 않았다. 센서 앞에 손을 흔들어도 반응이 없었다. 대신 문 상단 표시등이 한 번 꺼졌다가 켜졌고 그 순간 실내 공기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내 숨이 유리 표면에 얇게 맺혔다가 금방 사라졌다.
내가 숨을 쉬는 속도보다 빠르게 닦여나간 것처럼 보였다. 휴대폰이 다시 켜졌다. 화면 상단의 관제실에서 연락이 왔다는 알림이 떠 있었다. 방금 도착 확인이 늦다고. 출입 로그 선행 현상은 간헐적으로 생기니 현장 장비 상태부터 잡고 관제 구역 렉 B-1을 직접 확인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다. 나는 그 문장을 읽고도 손가락이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지시가 맞아도 움직이는 순간부터 이 현장이 내 책임으로 굳을 것 같았다. 내가 답장을 쓰지 않았는데도 메신저 발신 표시가 잠깐 내 쪽으로 바뀌었다. 전송 아이콘이 한번 돌아갔다가 멈췄고 입력창은 비어 있었다. 나는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넣었다. 기록이 먼저 말을 붙이는 공간에서는 침묵도 내 의지가 아닐 수 있었다. 다시 통제 구역 쪽으로 돌아가는 동안 엘리베이터 층 표시가 또 한 번 왕복했다. 내려갔다가 올라왔고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때 로비 스피커에서 아주 낮은 소리가 났다. 안내방송도 경보도 아닌 마찰음 같은 소리였다. 듣고 있자 내 구두 뒤꿈치가 바닥을 긁는 소리와 같은 리듬으로 들렸다. 내가 걷기도 전에 내 걸음이 먼저 재생되는 것 같았다. 통제구역 앞에 도착하자 출입 리더기 3번 라인의 LED가 내 손이 닿기도 전에 켜졌다. 모니터 출입 로그의 마지막 공백줄 끝에 있던 점이 사라져 있었고 대신 한 줄이 더 추가된 상태였다. 내 이름 2시 15분 층 표기 불일치. 오류 코드 0x31은 그대로였고 동일 시간 이외 표시는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꺼지는 순간이 일정하지 않아 마치 누군가가 켜고 끄는 타이밍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문을 열지 않으려 했지만 점검 앱의 경고가 바뀌었다. 원격 해제 표시가 일정 횟수 이상 감지되면 출입 리더기 자체가 안전 모드로 들어가 외부 자동문까지 연동 차단될 수 있다고 뜨고 있었다. 바깥 출입구가 열리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는 우연이 아니게 됐다. 나가려고 했던 선택이 막혔고 막힌 순간부터 내가 안쪽을 확인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 CCTV 서버 화면에서 저장 누락 구간이 또 늘어났다. 2시 8분부터 2시 10분이던 표시가 2시 7분부터 2시 10분으로 바뀌었다. 누락이 과거 쪽으로 자라나는 느낌이었다. 라이브 화면에 내 반사도 다시 두 겹으로 겹쳤다가 한 겹만 남기고 사라졌다. 사라진 쪽이 내 쪽이 아니라 유리 안쪽의 어두운 복도 쪽으로 밀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관제 구역 렉 B-2에 연결된 음성 로그 화면을 열었다. 파형은 계속 길어지고 있었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재생 불가로 바뀌었다. 그런데 재생 불가가 뜬 상태에서도 파형의 끝이 아주 조금씩 늘어났다. 누군가가 지금도 소리를 남기고 있는데 시스템만 그 소리를 내게 들려주지 않는 것 같았다. 출입문 손잡이는 여전히 닫혀 있었다. 나는 규칙을 떠올렸다. 잠금 아이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10초를 확인하라는 문장. 나는 손잡이에 손을 대지 않고 아이콘만 봤다. 그런데 그 10초 동안 아이콘이 3번 사라졌다가 돌아왔다. 사라지는 순간마다 문틀 안쪽에서 철컥이 따라왔다. 문은 열리지 않았는데 열렸어야 할 소리가 났다. 나는 그제야 이 공간이 내가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들어간 것으로 기록될 문제라는 걸 더 분명히 느꼈다. 그래서 더 오래 버티면 결국 내 이름은 안쪽에서 할 일을 끝낸 사람으로 남을지도 몰랐다.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리더기 바로 옆 모니터를 다시 봤다. 로그 맨 위 줄이 아주 짧게 흔들렸다. 글자가 읽히지 않게 흐려진 줄 사이로 마지막 칸만 또렷하게 비어있는 공백이 남아있었다. 그 공백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를 통과해야만 채워지는 칸처럼 보였다. 나는 결국 출입문을 열기로 했다. 밖이 막혔고 기록이 계속 과거로 자라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손잡이를 잡기 전에 리더기 잠금 아이콘이 고정되는 순간만 기다렸다. 아이콘이 잠깐 멎는 틈이 생겼고
그 틈이 끝나기 전에 나는 카드를 리더기에 갖다 댔다. 삑 소리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났다. 내가 한 번 찍었는데 시스템이 2번 받아 적는 것처럼. 문은 열렸다. 하지만 열리는 속도가 이상했다. 자동문처럼 부드럽게 미끄러지지 않고 사람이 안쪽에서 천천히 당기는 것처럼 2번 끊어졌다. 나는 문턱을 넘지 않고 문이 열린 상태만 유지하려 했다. 그런데 문이 열린 채로도 모니터의 출입 로그는 즉시 갱신되지 않았다. 반대로 CCTV 서버 화면의 저장 누락 표시가 먼저 한 칸 줄어드는 듯 했다. 누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위치가 옮겨지는 것처럼 보였다. 유리 파티션 안쪽 복도는 차가웠다. 형광등이 켜져 있는데도 공기의 온도만 떨어진 느낌이 들었다. 바닥 타일은 깨끗했지만 먼지 없는 바닥에서 발자국이 먼저 보였다. 내 신발이 닿기 전 한 걸음 앞에 얇은 자국이 한 번 생겼다가 금방 사라졌다. 나는 그 자국이 내 발이 아니라 기록의 발이라는 생각을 하려다 바로 그 생각을 끊었다. 생각이 길어지면 다음 증거가 더 노골적으로 따라올 것 같았다. 나는 관제 구역 렉 B-E가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이동했다. 벽면에는 야간 단독 점검 시 복도 끝 감시 사각에 서 있지 말고 반드시 카메라 시야 안에서 장비를 점검하라는 안내가 붙어 있었다. 또 다른 안내에는 음성 로그 화면에서 파형이 움직이는데 재생 불가가 뜨면 이어폰이나 스피커로 억지 재생을 시도하지 말고 즉시 전원 차단 후 관제실 승인 대기라고 적혀 있었다. 마지막으로 출입 로그에 층 불일치가 뜬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지 말라는 문장도 있었다. 그 3가지가 규칙처럼 머릿속에 정리됐고 나는 그중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내 이름이 사고의 시작점으로 찍힐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렉 B-E 앞에서 태블릿을 켜자 음성 로그 파형이 여전히 늘어나고 있었다. 재생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 파형 끝이 규칙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 나는 재생을 하지 않고 파일 정보만 열었다. 파일 길이가 0초로 표시됐다가 다음 세로 고침에서 1초로 바뀌었다. 소리는 없는데 시간만 늘었다. 그 아래에 오류 코드가 하나 더 붙어 있었다. 0x31 옆에 0x12가 작은 글씨로 겹쳐졌다가 사라졌다. 겹치는 순간마다 화면 밝기가 한 단계 내려갔다. 나는 이게 통신 지연이라고 가정했다. 현장 네트워크가 잠깐 흔들려 로그가 늦게 반영되는 현상. 하지만 바로 반박이 왔다. 출입문 쪽 모니터가 갱신되며 내 이름이 2시 16분으로 또 하나 찍혔다. 나는 아직 렉 앞에 서 있었고 출입문과는 거리가 있었다. 같은 분의 층 표기가 또 달라져 있었다. 통신 지연이라면 같은 위치에서 같은 항목이 늦게 도착해야 한다. 그런데 기록은 내가 움직이지 않은 거리까지 먼저 이동해 있었다. 복도 끝 비상등 아래에서 아주 낮은 전기음이 났다. 소리는 귀로 듣기보다 치아 안쪽에서 느껴졌다. 그 순간 CCTV 라이브 화면이 한 프레임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다. 멈춘 프레임에는 내 뒷모습이 찍혀 있었는데 내가 고개를 돌리지 않았는데도 뒷목 쪽 피부가 미세하게 들썩이는 것처럼 보였다. 다음 프레임에서 그 들썩임이 사라지자 바닥 반사에 내 그림자가 한 겹 더 생겼다. 나는 카메라 시야 안으로 몸을 더 옮겼다. 그러자 출입 리더기 3번 라인의 LED가 복도 안쪽에서도 보일 만큼 밝게 전멸했다. 동시에 태블릿 점검 앱에서 미확인 항목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다. 내가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았는데 시스템이 나의 미완료를 추가로 만들어낸 셈이었다. 그 순간 로비 자동문 쪽에서 짧은 닫힘 소리가 났다. 밖이 다시 한번 잠긴 느낌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였다. 기록이 나보다 앞서 움직인다면 내가 움직이는 기준을 기록이 아니라 규칙으로 잡는 것. 나는 엘리베이터 쪽을 보지 않았다. 대신 렉 B-E 앞
가장 밝은 카메라 시야 안에서 서서 관제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엔 연결이 됐다. 그런데 상대의 소리가 나오기 전에 내 휴대폰 화면의 통화 시간이 0초에서 2초로 늘어나는 표시가 먼저 떴다. 소리보다 시간이 앞섰다. 나는 그 2초가 끝나기 전에 누가 내 이름으로 먼저 말을 걸어버릴까봐 숨을 참았다. 통화는 이어졌지만 수화기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대신 통화 화면 아래 작은 음성 파형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파형의 리듬이 태블릿 음성 로그의 끝부분과 같은 간격으로 뛰었다. 나는 전화를 끊지 못한 채 고개를 들었다. CCTV 돔 카메라가 나를 향해 아주 조금 분명히 방향을 바꾸고 있었다. 그 움직임이 멈춘 순간 출입 로그가 한 줄 더 늘었다. 2시 17분 층 표기 불일치, 출입 방식 원격 해제. 나는 아직 이 복도에서 한 발도 더 움직이지 않았다. 태블릿 화면의 파형과 휴대폰 통화 파형이 같은 박자로 흔들리는 동안 나는 관제실이 아니라 이 건물 자체와 연결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통화는 이어지는데 소리는 없고 시간만 앞서 늘어났다. 그 사이 복도 형광등이 한 번 아주 짧게 어두워졌다 돌아왔다. 밝기가 내려간 순간 공기 온도가 확 떨어져 손등에 닭살이 올라왔다. 나는 통화를 끊고 싶었지만 끊는 순간 기록이 또 2줄로 늘어날 것 같았다. 그래서 손가락 대신 다른 걸 움직이기로 했다. 렉 B-2 측면의 관리 포트를 열고 출입 컨트롤러 상태 화면으로 들어갔다. 화면은 내부 점검용이라 항목명이 떠 있었는데 이벤트가 이상했다. 출입 승인과 출입 거부가 같은 분에 같이 찍혀 있었다. 승인 직후에 거부가 붙어 있었고 둘의 출입 방식이 서로 달랐다. 하나는 카드, 하나는 원격 해제처럼 보였다. 나는 카드만 들고 있었다. 내가 떠올린 가설은 단순했다. 누군가 관제실에서 원격으로 문을 열었다. 그래서 내 기록이 선행됐다. 하지만 바로 반박이 왔다. 컨트롤러 화면에는 원격 해제를 실행한 계정이 없었다. 실행자 항목이 공란이었다. 공란인 채로 실행된 해제는 누가 했는지 없는데 결과만 남아 있었다. 그 공란이 바로 내 계정처럼 느껴졌다. 비어있으니 누구든 덮어 씌울 수 있는 칸. 복도 끝 비상등 아래에서 전기음이 다시 났다. 이번엔 귀가 아니라 치아가 먼저 울렸다. CCTV 라이브 화면이 또 한 프레임 멈췄고 멈춘 화면엔 내 옆모습이 찍혀 있었다. 나는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 화면 속 나는 고개를 아주 조금 돌려 출입문 쪽을 보고 있었다. 내가 아직 하지 않은 움직임이 먼저 기록된 셈이었다. 다음 프레임에서 화면 속 나는 다시 정면으로 돌아왔고 그 순간 내 등 뒤에서 아주 약한 철컥이 울렸다. 나는 출입문 쪽을 보지 않은 채 바닥 반사를 봤다. 유광 타일 위에 내 다리 반사가 두 겹으로 겹쳐져 있었다. 두 겹이 완전히 겹치지 않고 한 겹이 반 박자 늦게 따라왔다. 내가 숨을 들이마시면 늦은 쪽 반사가 먼저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숨이 기록의 리듬에 맞춰지는 느낌이 들어 나는 일부러 숨을 멈췄다. 그 순간 파형이 한 번 크게 튀었다. 태블릿 음성 로그 파일 정보가 다시 바뀌었다. 길이가 2초에서 4초로 늘었고 파일 생성 시각이 갱신될 때마다 1분씩 앞당겨졌다. 시간이 현재로 오는 게 아니라 과거로 밀려 들어가는 형태였다. 나는 이게 서버 시간 동기화 문제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CCTV 저장 누락 표시가 또 확장됐다. 2시 7분이던 시작이 2시 6분으로 바뀌었다. 누락이 더 과거로 뻗었다. 원인이 단순한 지연이라면 누락은 고정돼야 한다. 여기서는 누락이 성장하고 있었다. 나는 규칙을 떠올렸다. 감시 사각으로 가지 말 것, 음성 로그를 억지로 재생하지 말 것, 층 불일치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지 말 것. 나는 세 가지를 지키며 가장 카메라가 잘 잡는 구역에서만 움직였다.
그런데 컨트롤러 화면의 위치 표기가 내 이동과 상관없이 바뀌었다. 렉 B-2 앞인데 화면은 통제구역 출입문 앞이라고 찍혔다. 같은 분의 통제구역과 이 복도에 내가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로그가 만들어졌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도 없이 잠깐 켜졌다. 통화 화면이 아니라 출입 알림 화면이 먼저 떠 있었다. 내 이름과 출입 결과가 먼저 올라가고 그 아래 세부 항목이 비어 있었다. 항목이 비어 있는 상태에서 결과만 찍히는 구조였다. 나는 화면을 끄려다 손이 멈췄다. 결과가 먼저 찍히면 그 다음은 그 결과에 맞춰 사실이 끼워 맞춰질 수 있었다. 갑자기 복도 공조가 꺼진 듯 정적이 커졌다. 바람 소리가 사라지자 멀리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로비 자동문 소리였다. 밖이 다시 잠겼다는 확신이 들었다. 나는 지금 여기서 나갈 수 없고 기록은 내 이름으로 계속 확장되고 있었다. 가설은 다시 바뀌었다. 누군가가 나를 가두는 게 아니라 기록이 나를 안쪽에 고정시키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확인할 하나를 정했다. 출입 컨트롤러의 최근 이벤트 목록에서 빈 실행자 항목이 반복되는지 보는 것. 목록을 내리자 같은 패턴이 3번 더 나왔다. 실행자 공란, 원격 해제, 층 불일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카드 승인 기록이 끼어 있었다. 카드 승인은 내가 했다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행위였다. 그런데 그 카드 승인 사이에 공란 해제가 끼어들며 내 카드 행동과 같은 분으로 묶여 있었다. 내 행동이 공란을 정당화하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었다. 그 순간 출입문 쪽에서 삑 소리가 났다. 한 번이 아니라 같은 간격으로 2번. 나는 카드에 손도 대지 않았다. 삑 소리 뒤에 아주 얇은 종이처럼 스치는 소리가 따라왔다. 누군가가 카드 케이스를 문에 갖다 대고 떼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나는 도망치듯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태블릿 화면을 캡처했다. 이번엔 파일명이 생겼다. 그런데 파일명은 내가 입력하지 않은 값으로 자동 생성돼 있었다. 시각과 위치가 붙어 있었고 위치는 통제구역 출입문 앞이었다. 나는 지금 복도 안쪽에 서 있었다. 내가 처음으로 출입문 쪽을 올려다본 건 그 파일명 때문이었다. CCTV 돔 카메라가 나를 향해 고정돼 있었고 렌즈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이 멈추자 복도 형광등이 다시 한 번 어두워졌다 돌아왔다. 그 어둠 한 번에 출입 로그의 빈칸이 한 줄 더 내려갔다는 걸 나는 알 수 있었다. 보지 않아도 느껴졌다. 내 이름으로 내가 하지 않은 출입이 또 하나 완성되고 있었다. 출입문 쪽에서 난 삑 소리는 나를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신호처럼 들렸다. 나는 규칙을 붙잡았다. 감시 사각으로 가지 않기, 음성 로그를 억지로 재생하지 않기, 층 불일치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먼저 타지 않기. 그 3가지를 지키면 적어도 내 행동만큼은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나는 출입 컨트롤러 화면에서 이벤트 목록을 가장 위로 올렸다. 실행자 공란이 반복되는 줄을 찾았다. 같은 분의 원격 해제, 층 불일치, 그리고 카드 승인 기록이 섞여 있었다. 카드 승인은 내가 한 번 찍었을 뿐인데 그 사이에 공란 해제가 끼어들어 내가 한 행동처럼 붙어 있었다. 내가 한 일을 증거로 삼아 내가 하지 않은 일을 사실로 굳히는 구조였다. 나는 가설을 바꿨다. 누군가가 원격으로 문을 여는 게 아니라 빈 실행자 칸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내 기록이 그 칸을 채우는 방식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바로 반박이 왔다. 태블릿의 시스템 상태에서 출입 컨트롤러 동기화가 정상으로 표시돼 있었고 오류 코드만 간헐적으로 튀었다. 정상이라는 표기가 오히려 불길했다. 정상이라면 지금 찍히는 건 오류가 아니라 규칙이 된다. 복도 형광등이 또 한 번 어두워졌다 돌아왔다. 어두워진 순간 공조음이 끊기며 귀 안쪽이 텅 빈 듯 울렸다.
그 짧은 틈에 태블릿 음성 로그 파형이 한 번 크게 튀었고 재생 불가 표시는 그대로였다. 파형만 움직이고 소리는 비어있는 상태가 내 통화 화면과도 같은 리듬으로 맞물렸다. 소리가 없는 통화가 진행되는 동안 통화 시간이 3초에서 5초로 먼저 늘어났다. 나는 통화 화면을 끄고 출입 알림만 확인했다. 내 이름으로 출입 결과가 먼저 떠 있고 세부 항목은 비어 있었다. 결과가 먼저 찍히면 세부는 나중에 끼워 넣을 수 있다. 나는 그 빈 세부 항목이 내 동선을 따라오며 채워질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불안이 들었다. 출입문 쪽으로 가지 않으려 했지만 밖이 막혔던 자동문 연동 차단 경고가 계속 떠 있었다. 바깥으로 나갈 길이 막혀 있으면 현장에 남은 사람은 결국 안쪽에서 원인을 찾으려 했던 사람으로 기록된다. 나는 도망치지 않기 위해 움직이기로 했다. 기록이 나를 움직였다고 남기기 전에 내가 규칙을 따라 움직였다고 남기기 위해서였다. 나는 복도 중간 CCTV 돔 카메라가 가장 잘 잡는 위치로 천천히 걸었다. 유광 바닥에 비친 내 그림자가 두 겹으로 겹쳤고 늦은 쪽이 한 박자 뒤에서 따라왔다. 한 발을 내딛자 발자국이 생겼는데 그보다 반걸음 앞에 얇은 자국이 먼저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내가 만든 흔적이 아니라 나를 앞질러 찍히는 흔적처럼 보였다. 태블릿에서 CCTV 저장 상태를 다시 열었다. 저장 누락 표시의 시작이 2시 6분으로 또 앞당겨져 있었다. 누락은 늘어나는데 서버 재부팅이나 과부하 표시는 없었다.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을 찾는 순간마다 기록은 더 깔끔하게 정상처럼 보였다. 나는 정상이라는 단어가 이곳에선 가장 위험한 포장이라는 걸 깨달았다. 출입 컨트롤러의 최근 이벤트가 또 갱신됐다. 같은 분의 카드 승인, 그 직후 실행자 공란 원격 해제, 그리고 층 불일치. 세 줄이 한 묶음처럼 붙었다. 나는 그 묶음이 반복될 때마다 내 이름이 현장에 고정되는 느낌을 받았다. 내 카드가 사실을 만들고 공란이 그 사실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순서였다. 나는 더 큰 단서를 만들기 위해 실수를 한 번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음성 로그는 재생하지 않고 파일 정보만 확인했다. 파일 길이는 5초로 늘었고 생성 시각은 한 번 더 과거로 당겨졌다. 동시에 파일명 자동 생성 항목이 또 바뀌었다. 이번엔 위치가 렉 B-2 앞이 아니라 통제구역 출입문 앞처럼 표시됐다. 내가 서 있는 장소가 아니라 기록이 나를 보내려는 장소가 찍혔다. 그 순간 출입문 쪽에서 다시 삑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한 번이었다. 한 번만 울린 삑 소리가 더 확실했다. 누군가가 이번엔 중복 없이 정확히 한 번만 찍었다는 뜻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CCTV 라이브 화면만 봤다. 화면 하단에 프레임 드롭 같은 짧은 끊김이 생겼고 끊긴 프레임에는 통제구역 문 앞에 서 있는 내 뒷모습이 있었다. 나는 지금 복도 안쪽에 있었는데도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바로 멈췄다. 공기가 차가워져 목 안쪽이 얼얼했다. 그 얼얼함이 가라앉기도 전에 출입 로그 모니터가 자동 새로 고침되는 소리가 멀리서 났다. 화면을 직접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빈칸이 한 줄 내려가면 내 이름이 한 줄 올라간다. 내가 확인해야 할 건 한 가지로 줄었다. 기록이 나보다 먼저 찍히는 이유가 아니라 그 기록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대신해 행동을 완성하는지. 나는 태블릿에서 이벤트 목록을 다시 캡처했다. 캡처 저장 알림은 떴고 이번엔 파일명이 제대로 생겼다. 파일명 끝이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마지막 글자 자리만 공백이었다. 누군가가 그 공백의 다음 줄을 쓰려고 기다리는 것처럼. 나는 그 공백을 바라본 채로 출입문을 향해 한 걸음도 가지 않았다. 대신 가장 밝은 카메라 시야 안에서 멈춰 섰다. 여기서 움직이지 않으면 적어도 내가 움직였다고는 찍히지 않을 거라 믿고 싶었다. 그런데 바닥 반사 속 늦은 그림자가
내 발보다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나는 가장 밝은 카메라 시야 안에서 멈춰 서 있었다. 움직이지 않으면 적어도 내 행동이 기록의 연료가 되지 않을 거라 믿고 싶었다. 그런데 유광 바닥에 비친 늦은 그림자가 내 발보다 먼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실제로는 정지인데 반사만 전진했다. 그 한 장면이 내 머릿속 기준을 무너뜨렸다. 여기서는 멈춤조차 움직임으로 기록될 수 있었다. 태블릿 화면을 다시 확인했다. 출입 컨트롤러 이벤트가 새로 고쳐졌는데 묶음이 또 하나 늘어 있었다. 카드 승인과 실행자 공란 원격 해제, 층 불일치가 같은 분에 붙어 있었다. 나는 카드를 찍지 않았다. 가설은 다시 떠올랐다. 내 계정이 복제돼 자동 이벤트를 만들고 있을 가능성. 하지만 바로 반박이 따라왔다. 컨트롤러 상태의 인증 토큰 유효 시간이 정상으로 표시됐다. 복제라면 토큰 오류가 먼저 떠야 한다. 정상이라는 표기가 오히려 누군가가 정상값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 나는 더 큰 단서를 만들기 위해 CCTV 라이브 화면을 켰다. 화면 하단에 저장 누락 표시가 붙어 있었고 시작 시각은 2시 5분으로 또 앞당겨져 있었다. 누락은 과거로 계속 뻗는데 서버 부하 표시는 비어 있었다. 저장 누락이 자라는 동안 정상 지표만 깨끗하게 유지되는 구조가 기이했다. 설명을 붙이려는 순간마다 기록은 설명이 필요 없게 정리돼 있었다. 그때 화면이 한번 끊겼다. 끊긴 프레임에는 통제구역 출입문 앞에 서 있는 내 뒷모습이 찍혀 있었다. 나는 지금 복도 안쪽이었다. 가설은 즉시 생겼다. 카메라가 과거 프레임을 잘못 불러왔다. 하지만 반박이 바로 왔다. 프레임 구석의 위치 표기 아이콘이 복도 카메라의 것이었다. 복도 카메라가 통제구역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장면이 섞인 게 아니라 장소가 섞인 것처럼. 나는 화면을 확대하지 않고 다른 카메라로 전환했다. 복도 끝 비상등 쪽 카메라였다.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다음 전환 순간 바닥에 얇은 발자국이 한 쌍 찍혀 있었다. 발자국은 내 쪽을 향하지 않고 내 등 뒤에서 출입문 쪽으로 가는 방향이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한 프레임 뒤에 사라졌다. 흔적이 기록으로만 존재했다가 현실에서는 지워지는 느낌이었다. 휴대폰이 다시 켜졌다. 출입 알림이 한 줄 더 늘어 있었는데 결과만 있고 세부 항목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결과가 먼저 찍히고 세부는 나중에 채워진다. 나는 그 빈칸이 규칙을 어기는 순간에만 채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보지 않았다. 감시 사각으로도 가지 않았다. 음성 로그도 재생하지 않았다. 규칙을 지키면 빈칸이 남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결과는 규칙과 무관하게 늘었다. 태블릿에 이벤트 묶음이 또 추가됐고 그 사이에 내가 하지 않은 카드 승인이 끼어 있었다. 카드 승인의 시간은 2시 18분으로 찍혔다. 내 손목 시계는 2시 12분이었다. 시스템 시각은 2시 17분이었다. 3시간이 한 공간에 동시에 있었다. 나는 어느 쪽을 기준으로도 증명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복도 형광등이 어두워졌다 돌아왔다. 어두워진 틈에 공조음이 끊기며 정적이 커졌고 정적 속에서 아주 얇은 삑 소리가 한 번 났다. 이번엔 멀리서가 아니라 내 바로 옆에서 들렸다. 나는 출입 리더기를 보지 않았다. 대신 태블릿에 연결된 출입 컨트롤러 위치 상태만 봤다. 상태 화면의 현재 위치가 순식간에 바뀌었다. 렉 B-2에서 통제구역 출입문 앞으로 다시 복도 끝 비상등 아래로. 나는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는데 시스템은 내 위치를 세 곳으로 순환시켰다. 가설은 또 생겼다. 센서 매핑 오류. 하지만 반박이 더 컸다. 위치가 바뀔 때마다 이벤트 묶음이 하나씩 늘어났다. 오류가 아니라 위치 이동이 이벤트 생성의 조건처럼 보였다.
나는 숨을 얕게 쉬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면 반사가 먼저 움직일까봐. 그런데 유광 바닥에 늦은 그림자가 다시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이번엔 두 걸음이었다. 내 발이 아니라 내 이름이 앞으로 이동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제야 이 공간의 핵심이 출입문이 아니라 기록의 선행이라는 걸 다시 붙잡았다. 기록이 먼저 움직이고 현실이 그 뒤를 따라 재현된다.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기록은 나 없이도 완성될 것이다. 나는 태블릿 캡처를 한 번 더 했다. 저장 알림이 떴고 이번 파일은 이름이 끝까지 채워져 있었다. 그런데 저장 위치가 이상했다. 복도 장비가 아니라 통제구역 모니터 저장 폴더로 자동 분류돼 있었다. 나는 그 폴더에 접근한 적이 없었다. 누군가가 내 캡처를 내 손을 거치지 않고 이미 통제구역 쪽 기록으로 옮겨놓은 셈이었다. 그 순간 CCTV 라이브 화면이 또 끊겼다. 끊긴 프레임엔 내가 통제구역 문 손잡이에 손을 올린 장면이 있었다. 손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 손잡이가 아주 미세하게 돌아간 듯 보였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 옆에서 아주 약한 철컥이 따라왔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문이 열렸다는 기록이 먼저 만들어지고 소리와 반사가 그 기록을 따라온다는 게 처음으로 확실해졌다. 복도 끝 비상등 아래는 감시 사각이 아니었다. 오히려 가장 잘 찍히는 곳에 가까웠다. 나는 일부러 그곳으로 이동해 내 몸이 카메라 프레임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했다. 그런데도 바닥의 발자국은 내가 밟지 않은 방향으로 먼저 생겼다가 사라졌다. 내 동선이 아니라 내 이름의 동선이 기록되고 있다는 감각이 점점 선명해졌다. 태블릿의 CCTV 화면은 장소가 섞여 있었다. 복도 카메라를 보고 있는데 통제구역 유리 파티션이 한 프레임씩 끼어들었다. 그 끼어들미 일정한 주기처럼 반복되자 나는 그 주기가 출입 로그 중복 주기와 맞을지 확인하고 싶어졌다. 확인하는 순간부터 이미 기록에 끌려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도 그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방어처럼 느껴졌다. 나는 손목시계를 봤다. 2시 13분이었다. 시스템 시각은 2시 18분으로 표시됐다가 다음 세로 고침에서 2시 17분으로 한 번 내려갔다. 그 사이 출입 알림이 또 늘었다. 내 이름 결과만 있고 세부는 비어 있는 줄. 결과는 누적되는데 빈칸은 비어 있었다. 빈칸이 채워지는 순간을 피하면 적어도 내 행동이 확정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 태블릿이 스스로 화면을 바꿨다. 출입 컨트롤러 이벤트 목록이 열려 있었는데 목록의 맨 위줄이 잠깐 또렷해진 것처럼 보였다. 글자와 숫자가 읽히진 않았지만 칸의 배열이 바뀌었다. 실행자 공란이 있던 자리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내 계정 표식 같은 아이콘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나는 그 아이콘이 보인 순간 눈꺼풀이 저절로 한번 깜빡이는 걸 느꼈다. 시선이 끊기는 그 짧은 틈을 이 공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깜빡임이 끝나자 복도 형광등이 한 번 더 어두워졌다 돌아왔다. 어두워진 순간 출입문 쪽에서 철컥 소리가 났다. 문이 열릴 때 나는 소리였다. 나는 문 쪽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CCTV 라이브 화면만 봤다. 화면이 끊겼고 끊긴 프레임엔 통제구역 문이 반쯤 열린 장면이 잡혀 있었다. 문 앞에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다. 출입이 완성되는데 내 몸이 필요 없다는 증거였다. 바로 다음 프레임에서 문은 닫혀 있었다. 닫힌 문 앞 바닥에는 얇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고 발자국은 복도 안쪽을 향하고 있었다. 나는 그 발자국이 내 발 크기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사실을 붙잡는 순간 내 심장이 한 번 크게 뛰었다. 뛰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지 카메라가 먼저 기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출입 알림 빈칸이 한 칸 채워졌다. 세부 항목 중 하나가 비어있지 않게 된 느낌이 들었다.
결과가 먼저 찍히고 내가 반응하면 세부가 채워지는 구조가 보였다. 나는 그 구조를 끊기 위해 반응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망치듯 움직이지 않고 소리를 확인하러 달려가지 않고 화면을 확대하지 않고 무엇이 똑같은지 비교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그 다짐을 비웃듯 태블릿 화면 한쪽에 작은 점이 나타났다. 로그 마지막 공백줄 끝에 있던 커서 같은 점과 비슷한 모양이었다. 그 점이 태블릿 화면 위를 천천히 내려갔다. 줄바꿈하는 속도처럼. 누군가가 지금도 빈칸에 뭔가를 쓰고 있다는 표시였다. 나는 점이 내려가는 속도를 따라가지 않으려 눈을 떼었는데 눈을 떼는 순간 비상등이 깜빡였다. 깜빡임 한 번에 복도 끝 안부가 잠깐 드러났고 그 안부 안에 유리 파티션 같은 반사가 한 겹 더 떠 있었다. 복도 끝에 유리가 있을 리 없었다. 그런데 반사는 있었다. 반사가 있다는 건 거기에 나를 비추는 면이 있다는 뜻이었다. 나를 비추는 면은 나를 기록하는 면과 같았다. 나는 천천히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바닥 반사는 늦게 따라왔다. 늦은 반사가 한 걸음이 아니라 두 걸음 뒤로 물러났다. 내 몸과 내 반사가 같은 수의 움직임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문장 하나가 떠올랐다. 기록이 먼저 찍히는 게 아니라 기록이 먼저 움직인다. 그리고 내가 그 움직임을 따라 하는 순간 기록은 사실이 된다. 출입 알림이 또 하나 늘었다. 이번엔 결과가 아니라 상태 변경 같은 아이콘이 붙은 줄이었다. 세부 항목 빈칸이 더 이상 완전히 비어 있지 않았다. 작은 칸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수록 시스템은 더 빨리 채워 넣는 쪽으로 움직였다. 나는 그걸 보며 이 공간이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부재를 사용한다는 생각에 닿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관제실에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외부에 내가 아직 복도 안쪽에 있고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겨야 했다. 그런데 입력창을 열자마자 전송 아이콘이 먼저 한 번 돌아갔다. 나는 아무 글자도 쓰지 않았다. 전송이 먼저 움직였다. 내 이름으로 내가 쓰지 않은 보고가 나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화면을 닫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계정이 아니라 내 몸을 믿기로 했다. 카메라 프레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소 행동만 하자. 나는 바닥에 앉았다. 서 있으면 반사가 먼저 움직인다. 앉으면 적어도 반사가 앞서 나갈 공간이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도 유광 바닥 위 내 반사는 앉는 동작보다 먼저 낮아졌다. 반사가 먼저 내려가고 내가 뒤따라 내려갔다. 내가 앉은 뒤 출입문 쪽에서 아주 멀리 삑 소리가 한 번 났다. 이번엔 한 번뿐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무 소리도 없었다. 소리가 사라진 정적 속에서 태블릿 화면의 점이 한 줄 더 내려갔다. 바닥에 앉아 있으니 적어도 내가 먼저 움직이는 일은 줄어들 것 같았다. 그런데 앉은 자세에서도 유광 바닥의 반사가 한 번씩 늦게 따라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늦지 않았다. 반사가 먼저 내려가고 내가 뒤따라 내려간 형태가 아니라 반사가 내 동작과 상관없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사람이 숨을 멈추면 반사도 멈춰야 하는데 반사만 아주 얇게 흔들리는 구간이 생겼다. 그 흔들림은 바람이 아니라 화면 글리치처럼 규칙적인 간격이었다. 태블릿을 들어 CCTV 라이브를 다시 봤다. 복도 끝 카메라인데 통제구역 유리 파티션이 한 프레임씩 끼어드는 현상은 계속됐다. 나는 이게 단순한 스트림 지연이라고 가정했다. 화면이 섞였으니 장비를 재연결하면 정리될 거라고. 하지만 바로 반박이 왔다. 화면 하단의 타임 오버레이가 한 번은 2시 18분, 다음 프레임에서는 2시 16분으로 내려가 있었다. 지연이면 늦어져야 하는데 여기선 되감기고 있었다. 되감기는 순간마다 저장 누락 표시 시작 시각이 또 앞당겨졌다.
2시 5분이던 시작이 2시 4분으로 내려갔다. 누락은 현재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과거를 더 크게 삼키고 있었다. 나는 규칙을 지키고 있었다. 감시 사각으로 가지 않았고 음성 로그는 재생하지 않았고 층 불일치 상태에서 엘리베이터 쪽으로도 가지 않았다. 그런데도 출입 알림은 늘었다. 휴대폰 화면 상단에 내 이름으로 출입 결과가 한 줄 더 추가됐고 세부 칸은 더 이상 완전히 비어 있지 않았다. 아주 작은 칸 하나가 채워진 흔적이 보였다. 내가 반응할 때 채워지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을수록 채워지는 쪽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복도 공조가 다시 꺼진 듯 정적이 커졌다. 정적 속에서 금속이 젖은 냄새가 더 진하게 올라왔다. 냄새는 통제구역 쪽에서 나는 것 같았고 한 번 들이마시는 순간 혀끝이 찬 물에 닿은 것처럼 얼얼했다. 동시에 천장돔 카메라가 아주 천천히 방향을 바꿨다.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카메라는 나를 따라 재조정했다. 멈춘 각도가 정확히 내 얼굴을 정면으로 겨냥한 위치였다. 태블릿 화면이 한 번 끊겼고 끊긴 프레임에는 내가 통제구역 문 앞에 앉아 있는 장면이 잡혔다. 나는 복도 끝에 앉아 있었다. 가설은 다시 떠올랐다. 카메라가 다른 카메라로 잘못 전환됐다고. 하지만 반박은 더 차가웠다. 끊긴 프레임 배경에 복도 끝 비상등이 보였다. 통제구역 장면인데 비상등이 복도 끝에 위치했다. 장소가 바뀐 게 아니라 장소가 겹친 상태로 기록되고 있었다. 나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휴대폰만 들었다. 관제실에 내가 아직 복도 끝에 있고 문을 열지 않았다는 사실을 남기려 했다. 입력창을 열자마자 전송 아이콘이 먼저 한 번 돌아갔다. 나는 아무 글자도 쓰지 않았다. 전송은 멈췄지만 대화 목록 맨 위로 내가 보낸 기록이 한 줄 올라가 있었다. 내용은 보이지 않게 비어 있었고 옆에 작은 첨부 아이콘이 붙어 있었다. 첨부를 만든 적도 없었다. 나는 그 첨부가 태블릿 캡처일 거라는 생각을 하자마자 손끝이 저려왔다. 내가 저장했던 증거가 내가 보내지 않은 보고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휴대폰을 끄지 않고 비행 모드로 바꿨다. 화면 상단 아이콘이 바뀌는 걸 확인하는 순간 출입 리더기 쪽에서 삑 소리가 났다. 이번엔 한 번뿐이었다. 멀리서 들렸는데도 소리의 질감이 바로 옆처럼 또렷했다. 이어서 철컥이 따라왔다. 문이 열릴 때의 소리였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움직이면 세부 칸이 더 채워질 것 같았다. 대신 태블릿의 CCTV 화면만 켰다. 화면엔 통제구역 문이 반쯤 열린 장면이 잡혔다가 바로 닫혔다.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은 사람 없이도 열렸다. 출입이 내 몸 없이도 완성된다는 증거가 또 하나 늘었다. 바닥 반사 속 늦은 그림자가 다시 나타났다. 이번엔 내 발밑이 아니라 내 왼쪽 옆으로 한 걸음 벗어나 있었다. 내가 앉아 있는데도 반사가 서서 옆으로 이동한 형태였다. 그 이동이 멈추자마자 휴대폰의 출입 알림 세부 칸이 또 하나 채워진 느낌이 들었다. 빈칸이 줄어드는 속도와 반사가 움직이는 속도가 맞물려 있었다. 기록이 움직이고 반사가 그 움직임을 시각으로 알려주고 빈칸이 그 다음에 채워졌다. 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는 내가 한 행동이 아니라 내 이름이 채워지는 순서가 현실을 밀어붙인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은 확인이 아니라 채워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 나는 가장 밝은 카메라 시야 안에서 태블릿과 휴대폰을 바닥에 동시에 내려놓았다. 손을 비우면 내가 무언가를 조작했다는 흔적도 줄어든다. 그 순간 형광등이 아주 짧게 어두워졌다 돌아왔고 어두워진 틈에 태블릿 화면의 타임 오버레이가 한 번 더 뒤로 갔다. 2시 16분이었다. 내 손목 시계는 2시 14분이었다. 시스템 시각은 2시 19분으로 튀었다. 3시간이 또 한 번 겹쳤다. 그리고 그 겹침이 끝나자
출입 로그의 마지막 공백줄이 한 줄 내려갔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빈칸이 내려가면 내 이름이 올라간다. 태블릿과 휴대폰을 바닥에 내려놓자 내 손이 비어 있는 게 오히려 더 불안했다. 손을 비우면 조작 흔적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손을 비우는 순간부터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으로 기록될 수도 있었다. 돔 카메라가 정면으로 내려다보는 시야 안에서 나는 일부러 두 손을 무릎 위로 올려 시야에 노출시켰다. 내 몸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만지지 않았는지 화면에 남기기 위해서였다. 형광등이 아주 짧게 어두워졌다 돌아오자 바닥에 놓인 휴대폰이 혼자서 한번 진동했다. 알림이 뜨기 전에 진동이었다. 화면은 잠금 상태였는데도 상단에서 작은 아이콘이 먼저 바뀌었다가 원래대로 돌아갔다. 나는 화면을 열지 않았다. 열어 확인하는 순간 또 다른 세부 칸이 채워질 것 같았다. 대신 태블릿을 살짝 들어 출입 컨트롤러의 물리 상태만 확인했다. 포트 연결은 정상인데 이벤트 수신 간격이 일정하지 않았다. 묶음이 생성되는 시간 간격이 줄어들고 있었다. 카드 승인과 실행자 공란 원격 해제, 층 불일치가 한 세트처럼 붙는 주기가 아까보다 빨라졌다. 나는 내가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기록이 스스로 속도를 올린다는 걸 체감했다. 움직이지 않으면 멈출 줄 알았는데 멈춤은 빈칸을 더 빨리 채우는 조건이 될 수 있었다. 비상등 아래 공기가 더 차가워졌다. 같은 공간인데 목 뒤가 먼저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다. 금속이 젖은 냄새가 또 진해졌고 그 냄새는 복도 안쪽이 아니라 통제구역 방향에서 밀려왔다. 멀리서 아주 낮은 삑 소리가 들렸다. 한 번뿐이었다. 그리고 곧바로 철컥이 따라왔다. 이번엔 소리가 복도 벽을 타고 들어와 방향감이 이상했다. 문이 있는 쪽이 아니라 내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돔 카메라가 미세하게 각도를 바꾸더니 멈췄다. 멈춘 순간 태블릿 CCTV 라이브가 한 프레임 멈췄다. 정지 프레임에는 통제구역 문 앞에 서 있는 내 옆모습이 잡혀 있었다. 이상한 건 내 발 아래였다. 바닥에 얇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발자국이 문 밖으로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문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었다. 나는 화면을 확대하지 않았다. 확대하면 그 발자국이 내 것이라는 결론으로 당겨질 것 같았다. 나는 루프를 끊기 위해 가설을 하나 세웠다가 바로 반박하기로 했다. 가설은 카메라 스트림이 섞였다. 반박은 태블릿의 카메라 채널 아이콘이 복도 채널 그대로였다. 가설은 누군가 원격으로 문을 열었다. 반박은 실행자 칸이 여전히 공란이었다. 가설은 센서 위치가 오작동한다. 반박은 위치가 바뀔 때마다 이벤트 묶음이 늘어났다. 이건 오작동이 아니라 생산이었다. 생산된 기록이 먼저 움직이고 나는 그 뒤를 따라 재현된다. 그럼 남는 방법은 하나였다. 내 이름이 채워지는 경로를 잠깐이라도 끊는 것. 나는 주머니에서 카드 케이스를 꺼냈다. 케이스 안쪽 금속 슬리브는 카드 신호를 차단하는 용도였다. 카드가 리더기에 읽히지 않게 만들 수 있다. 나는 카드를 슬리브 깊숙이 넣고 케이스를 닫은 채로 바닥에 내려놓았다. 카드가 읽히지 않으면 적어도 카드 승인 기록은 멈출 거라고 생각했다. 바로 반박이 왔다. 출입 컨트롤러 이벤트 목록의 묶음이 또 하나 생성됐다. 카드 승인이 포함된 줄이 끼어 있었다. 내가 카드를 차단한 직후였다. 카드가 읽히지 않아야 하는데 기록은 읽혔다고 적었다. 나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다. 내 손이 아니라 내 이름이 카드를 들고 있는 것처럼 기록은 언제든 카드 승인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그리고 결과가 따라왔다. 통제구역 방향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닫히는 소리는 한 번인데 바닥 진동이 두 번 왔다. 첫 번째 진동은 실제 소리와 맞았고 두 번째 진동은 반박자 늦게 따라왔다.
유광 바닥 위에서 늦은 반사가 다시 한 걸음 움직였다. 나는 앉아 있었는데도 반사는 서서 복도 안쪽으로 한 발 나아갔다. 움직임이 끝나자마자 휴대폰 잠금 화면 상단 아이콘이 또 한 번 바뀌었다가 돌아왔다. 내가 확인하지 않는 사이에도 세부 칸은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 공간이 내 행동이 아니라 내 부재를 사용한다면 나는 부재가 아니라 존재로 남아야 한다. 가장 밝은 카메라 시야 안에서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카메라가 보는 곳에 손바닥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리고 한 걸음도 옮기지 않은 채 고개만 아주 조금 들어 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다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통제구역 문 앞이 아니라 여기라고 남을 수 있다. 그때 태블릿 화면이 또 끊겼다. 이번 정지 프레임은 통제구역 문 손잡이를 아주 가까이 잡은 화면이었다. 손잡이 위에 내 손이 얹혀 있었는데 손가락 끝이 닿지 않은 채로 손잡이가 돌아가는 순간이 찍혀 있었다. 내 손은 공중에 떠 있었다. 닿지 않았는데 돌아간다. 그게 이 공간이 원하는 완성 방식이었다. 정지 프레임이 풀리자 복도 끝 비상등이 한 번 더 깜빡였다. 깜빡임이 끝난 뒤 내 휴대폰에서 아주 작은 진동이 한 번 더 왔다. 이번엔 알림 없이 진동만.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이제 다음 묶음이 생성되면 빈칸은 거의 다 채워질 것이다. 그 빈칸이 채워지는 순간 나는 어디에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통제구역 문을 연 사람으로 남을 것이다. 내가 해야 할 건 확인이 아니라 마지막 빈칸을 내 손으로 채우지 않는 것. 그래서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카메라 시야 한가운데에서 숨을 아주 얕게 쉬었다. 반사가 먼저 움직이지 않게, 기록이 내 호흡을 가져가지 않게. 두 손을 든 채로 나는 내 몸이 카메라 안에 완전히 남아있는지부터 확인했다. 돔 카메라 아래에서 손바닥을 펴고 움직이지 않으면 적어도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여기라고 기록될 거라 믿고 싶었다. 그런데 형광등이 아주 짧게 어두워졌다. 돌아오는 순간마다 내 손의 그림자가 벽에 먼저 닿았다가 내 손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빛이 늦는 게 아니라 그림자만 앞서는 느낌이었다. 태블릿 화면을 내려다보니 출입 컨트롤러 이벤트 묶음이 또 생성돼 있었다. 카드 승인과 실행자 공란 원격 해제, 층 불일치가 같은 분에 붙어 있었고 그분은 2시 20분으로 보였다. 손목 시계는 2시 15분이었다. 시스템 시각은 2시 19분과 2시 18분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시간들이 합의하지 못하는 동안 기록만 합의된 형태로 쌓였다. 나는 더 이상 이유를 찾지 않기로 했다. 이유를 찾는 동안 빈칸이 채워졌기 때문이다. 대신 하나만 확정하기로 했다. 이 묶음이 만들어지는 통로를 끊으면 적어도 속도는 늦출 수 있다. 출입 리더기 3번 라인의 기록이 늘어나는 동안 컨트롤러 상태 화면의 전송 큐 같은 항목이 짧게 차올랐다가 비워지는 느낌이 있었다. 흐려진 화면이라 확신할 수 없었지만 이벤트가 한 번에 쏟아져 나가는 순간이 있다는 건 보였다. 나는 태블릿을 들고 렉 B-2 작업대 옆 출입 컨트롤러 전원 패널이 있는 쪽으로 아주 천천히 이동했다. 감시 사각으로 들어가지 않으려 바닥의 카메라 시야 경계선을 넘지 않았다. 이동하는 동안 유광 바닥의 늦은 반사가 내 뒤를 따라오지 않았다. 이번엔 반사가 내 옆으로 붙어 같이 움직였다. 늦지 않는 반사는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기록을 만드는 것처럼 불길했다. 패널 앞에 서자 금속 냄새가 더 진해졌다. 손가락 끝이 차갑게 저릿했고 패널 도어 손잡이에는 온기가 없었다. 나는 손바닥으로 손잡이를 잡지 않고 손가락 2개로만 조심스럽게 열었다. 열리는 순간 아주 낮은 전기음이 치아에서 먼저 울렸다. 그 소리와 동시에 태블릿 CCTV 화면이 한 프레임 멈췄다. 멈춘 프레임에는 통제구역 문 앞에 서 있는 내 옆모습이 잡혀 있었다.
나는 지금 패널 앞에 서 있었고 통제 구역과는 거리가 있었다. 나는 숨을 얕게 쉬며 전원 패널의 상태 표시만 확인했다. 컨트롤러 전원이 정상으로 보이던 표시가 잠깐 흔들렸고 다음 순간 경고 아이콘이 하나 늘어난 느낌이 있었다. 그때 출입 알림의 세부 칸이 또 하나 채워졌다. 내가 손잡이를 열었다는 결과가 기록의 세부에 끼워 넣어진 것처럼 나는 컨트롤러의 보조 전원 스위치를 내렸다. 전원은 완전히 꺼지지 않고 상태 LED가 2번 깜빡인 뒤 느리게 전멸로 바뀌었다. 보조 전원이 남아있는 패턴이었다. 즉시 태블릿 이벤트 목록이 멈춘 것처럼 보였다. 묶음 생성이 끊겼다. 그 정적이 처음으로 마음을 놓이게 만들었지만 바로 반박이 왔다. 멈췄던 목록이 한 번에 밀려 내려가며 이전 분들로 보이는 이벤트가 연속으로 추가됐다. 기록이 멈춘 게 아니라 저장해둔 것을 한 번에 토해낸 느낌이었다. 그 연속 추가가 끝나자 CCTV 저장 누락 표시가 잠깐 줄어드는 것처럼 보였다. 2시 4분으로 당겨져 있던 시작이 2시 6분으로 돌아온 듯 했다. 과거로 자라던 누락이 잠깐 현재 쪽으로 되돌아왔다. 나는 그 변화가 실제인지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확인하는 순간부터 다시 자랄 것 같았다. 대신 결과만 붙잡았다. 지금은 적어도 기록의 속도가 흔들리고 있다. 문제는 바깥이었다. 로비 자동문 연동 차단 경고가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떴다. 사라지는 순간 멀리서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갈 길이 열렸다는 뜻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소리 직후 통제구역 방향에서 삑 소리가 한 번 났고 철컥이 따라왔다. 출입이 또 하나 완성되는 소리였다. 나는 그 소리가 내 행동과 상관없이 나를 통제구역 문 앞에 세우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나는 패널을 닫지 않고 태블릿으로 마지막 캡처를 남겼다. 저장 알림이 떴고 이번엔 저장 위치가 내 장비가 아니라 관제 구역 공유 폴더처럼 보이는 곳으로 자동 분류됐다. 내가 지정하지 않은 경로였다. 기록이 스스로 증거를 관리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캡처 파일명 끝에는 또 작은 공백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 글자 자리만 비어 있었다. 누군가가 그 빈칸에 다음 줄을 붙일 준비를 하는 것처럼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려 복도 끝 비상등 아래 카메라가 가장 잘 잡는 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돌아가는 동안 유광 바닥의 반사가 한 번도 늦지 않았다. 반사는 내 발과 완전히 동시에 움직였다. 동시에 움직이는 반사일수록 내 몸이 아니라 내 이름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비상등 아래에 다시 섰을 때 태블릿의 이벤트 목록 맨 위가 한 줄 바뀌었다. 시간은 2시 16분으로 보였다. 내용은 읽히지 않게 흐려져 있었지만 줄의 길이와 칸의 배열이 달랐다. 묶음이 아닌 단독 한 줄이었다. 그리고 그 한 줄이 올라오는 순간 멀리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자동문이었다. 열린 줄 알았던 바깥이 다시 닫혔다. 내가 끊었다고 생각한 통로는 완전히 끊기지 않았다. 다만 잠깐 기록의 흐름이 방향을 바꿨다. 과거로 자라던 누락이 멈칫했고 묶음 생성이 잠깐 흔들렸으며 그 사이에 단독 한 줄이 끼어들었다. 그 한 줄이 무엇이든 이제부터는 묶음이 아니라 단독으로 빈칸을 채우려는 단계로 넘어간 것처럼 느껴졌다. 단독 한 줄이 끼어든 뒤부터 공기가 달라졌다. 묶음이 한꺼번에 쏟아지던 속도가 아니라 한 줄씩 정확하게 채워 넣는 속도였다. 빠르진 않은데 더 무서웠다. 한 줄은 실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속된 한 줄은 의도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전원 패널 쪽으로 가지 않았다. 거기서 뭔가를 더 건드리면 방금처럼 저장해둔 기록이 한 번에 터질 수도 있었다. 대신 카메라 시야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증거를 만들기로 했다. 태블릿의 CCTV 라이브에서 내 모습이 잘 잡히는 위치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두 손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린 채로 멈췄다.
손바닥을 펼치고 손가락을 접지 않았다. 내 손이 문손잡이에 닿지 않았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였다. 형광등이 아주 짧게 어두워졌다 돌아왔다. 그때마다 내 손의 그림자가 벽에 먼저 찍혔다가 내 손이 그 뒤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눈을 감는 순간을 빈칸이 기다릴 것 같았다. 숨을 얕게 쉬자 유광 바닥 반사가 이번엔 늦지 않았다. 내 발과 반사가 동시에 움직였고 동시에 움직일수록 내가 아니라 내 이름이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다. 휴대폰이 잠금 화면 상태에서 한 번 더 진동했다. 알림은 뜨지 않았다. 대신 상단 아이콘이 잠깐 바뀌었다가 돌아왔다. 화면을 열지 않았는데도 무언가가 이미 처리된 것처럼. 그 순간 태블릿 이벤트 목록 맨 위 단독 한 줄이 또 바뀌었다. 시간은 2시 15분으로 보였다가 2시 14분으로 내려갔다. 되감기는 걸 보는 순간 저장 누락 표시가 다시 과거 쪽으로 자라기 시작했다. 2시 6분이던 시작이 2시 5분으로 내려갔다. 누락이 되감기와 맞물리는 형태였다. 멀리 로비 쪽에서 자동문이 열리는 소리가 다시 났다. 이번엔 닫히는 소리가 바로 따라오지 않았다. 정말로 잠깐 열린 것처럼 들렸다. 나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CCTV 라이브만 켜둔 채 통제구역 모니터가 있는 방향을 시야 가장자리로만 두었다. 그때 출입 리더기 3번 라인 쪽에서 삑 소리가 났다. 한 번이었다. 이어서 철컥이 따라왔다. 문이 열릴 때의 소리. 나는 여전히 두 손을 들고 있었다. 태블릿 CCTV 화면이 한 프레임 끊겼다. 끊긴 프레임에는 통제구역 문 앞에 서 있는 내 옆모습이 잡혀 있었다. 내 손이 손잡이 근처에 있었지만 닿아 있진 않았다. 그런데 손잡이는 돌아가 있었다. 닿지 않은 손, 돌아간 손잡이. 그 조합이 반복되면 누구든 결국 내 손이 닿았다고 믿게 된다. 나는 그 프레임을 확대하지 않고 바로 캡처만 눌렀다. 저장 알림은 떴고 이번엔 파일명이 끝까지 채워져 있었다. 대신 저장 위치가 또 바뀌어 있었다. 내 장비가 아니라 통제구역 모니터 쪽 저장 폴더로 분류된 것처럼 보였다. 증거가 내 손을 떠나 기록의 바깥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바깥 자동문이 열렸다는 소리를 믿어야 할지 통제구역 철컥을 믿어야 할지 판단하는 사이 복도 끝 비상등이 한 번 깜빡였다. 깜빡임이 끝난 뒤 내 앞 바닥에 얇은 발자국이 한 쌍 생겼다. 내 발과 같은 방향이 아니었다. 발자국은 통제구역 쪽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한 프레임 뒤 사라지듯 실제 바닥에서는 지워졌다. 흔적은 남기고 싶을 때 남는 게 아니라 기록이 필요할 때만 남는 것처럼 나는 결국 로비 쪽으로 움직이기로 했다. 움직이지 않으면 빈칸이 채워지고 움직이면 내 행동이 세부칸이 된다.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내 몸이 실제로 어디 있었는지라도 남겨야 했다. 나는 두 손을 든 채로 카메라가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천천히 걸었다. 감시 사각을 피하며 돔 카메라 아래를 하나씩 통과했다. 통제구역 문 앞을 지나칠 때도 손잡이를 보지 않았다. 손잡이를 보는 순간 내 시선이 기록의 증거가 될 것 같았다. 로비 자동문 앞에 섰을 때 문은 이번엔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오며 금속 냄새가 약해졌다. 나는 한 걸음만 밖으로 내딛고 멈췄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휴대폰을 켜지 않고 오직 내 발이 문턱을 넘는 감각만 확인했다. 바닥 경계의 차가움이 발바닥에 닿았다. 현실의 감각이 아직 살아있다는 확인이었다. 그런데 문턱을 넘는 순간 안쪽에서 삑 소리가 두 번 났다. 내가 한 번 나갔는데 기록은 두 번 나간 것처럼 울렸다. 나는 밖으로 더 나가지 않았다. 대신 문이 닫히기 전에 카메라가 잡히는 로비 바닥을 다시 밟아 안쪽으로 한 걸음 돌아왔다. 내 몸이 화면 안에 남아있어야 했다. 그때 태블릿 이벤트 목록이 마지막으로 한 번 갱신됐다.
묶음이 아니라 단독 한 줄. 나는 읽을 수 없게 흐린 줄의 배열만 보고도 알았다. 빈칸을 채우는 단계가 끝나가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한 문장을 반복했다. 마지막 빈칸을 내 행동으로 채우지 말 것. 하지만 이곳은 내 행동이 아니라 내 이름이 먼저 채워지는 곳이었다. 내 손이 문에 닿지 않아도 손잡이는 돌아갈 수 있다. 내가 그걸 보지 않아도 기록은 완성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완성된 뒤에도 내가 여기 있었다고 남을 장면을 한 장이라도 더 만들고 버티는 것뿐이었다. 로비 바닥 경계선 위에 그대로 멈춰 섰다. 내 손은 문 손잡이에 닿지 않았고 나는 밖으로 완전히 나가지도 않았다. 그래야 내 이름이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최소한 한 장면만이라도 남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다음날 관제실에서 받은 캡처 파일에는 통제구역 출입 로그의 마지막 줄 공백이 사라져 있었다. 빈칸이 채워진 자리에는 내가 보낸 적 없는 보고가 완료된 것으로 정리돼 있었고, 시간은 내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으로 돌아가 있었다. 영상 속 나는 끝까지 두 손을 들고 있었다. 그런데 기록은 마지막 칸까지 이미 내 손으로 닫혀 있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라면 그 빈칸이 채워진 걸 확인하러 다시 들어가실 건가요?